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대설, 그러니까 24절기 가운데 가장 추운 대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방울이 펑펑 내리는 그러한 날씨가 시작된다 해서 24절기 가운데 가장 추운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날씨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너무 따뜻한 그런 겨울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북동부, 북서부 이쪽에 있는 그 주들이 날씨가 20도, 21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이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막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야, 지금 원래는 거기도 한파가 막 들이닥치고 막 그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막 이렇게 닥치는 그러한 날씨였는데 추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와이에서는 뭐 엄청난 그 폭설과 눈보라가 쳐가지고 며칠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야, 하와이에서 폭설이라뇨. 참. 그래서 지금 지구의 기후가 정말 이상 변동이고, 기후의 온난화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따뜻했던 기온이 추위가 닥치고, 추워야 할 지대가 지금 따뜻한 그러한 공기가 닥치는 그러한 뭔가 이 상반된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야, 이 지금 기후 문제가 우리 세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다음 후손에게까지는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썩 그렇게 이 따뜻한 추위가 반갑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자,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날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ESG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건설업에 부는 ESG 바람에서의 크게 부각되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친환경 기술인데 그것을 하나 짧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전 산업계에 ESG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탄소세 또는 탄소 거래세 또는 나중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그 수출을 할 때는 탄소 국경세, 또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유럽권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이제 국경세를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 각 산업단에 있는 그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기술에 지금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기술 개발에 좀 많이 몰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계에 ESG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건설업계도 이제 이러한 ESG 경영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이 친환경 건설 기법이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ESG 경영이 확산이 되니까 이 공법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재인식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이 공법을 사용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공법은요, 모듈러 공법이라고 해요. 이 모듈러 공법은 이 한마디로 이 공사 기간을 좀 절반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뭔가 조립식, 이거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해서, 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자재들을 다시 80%에서 90% 가까이 재활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모듈러 공법 또는 모듈러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들이 뭐 레고 블럭 쌓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블럭을 이미 지어진 어떤 그 조립식 블럭을 가져다가 쌓는 그러한 이 어떤 조립을 해서 건물을 짓는 공법을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법을 사용하면은 일반 건축보다는 공사 기간이 훨씬 짧은 데다가 주요 자재의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지금 그 대형 건설사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DLENC 같은 경우는 그 부산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부산의 모듈러 공장에서 제작한 그러한 주택들을 이미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한번 실렸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DLENC와 같은 경우는 그가 관계자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이미 조립을 한 그러한 그 주택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조립해 나가면서 주택이 완성되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모듈러 공법은 이제 좀 쉽게 풀이하자면 문, 창, 벽, 틀, 창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공간 단위로 유닛, 그러니까 공간 단위의 유닛 단위를 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그것을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창틀이면 창틀, 창이면 창, 문이면 문, 벽이면 벽. 이렇게 다 제작을 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문과 벽을 이렇게 조립하고 또 창과 창틀을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서 조립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공법, 이것을 모듈러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러 공법은요,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을 지금 막 건설을 하는 동안에 공장에서는 이 모듈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러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서 이 모듈러 공장에서는 문, 창, 벽 등등을 이 공장에서 이미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이 건설이 끝날 때쯤 이제 이 벽, 틀, 창 이런 것들이 다 가공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실어오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아 나가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다? 건설업의 제조업하다. 건설업을 제조업의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듈러 공법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이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이 노령화로 인한 이 숙련공의 좀 부족. 그러니까 사실 건설 현장도 한마디로 이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육체 노동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숙련공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이제 숙련된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을 그러한 해결책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스코 건설,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 중에 포스코 건설이 있죠. 이 포스코 건설이 그 전남 여수시에 이 영육연도교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도로를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어떤 그런 직원 숙소죠. 예, 그런 것도 이렇게 금방 지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엉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일반 원룸과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훨씬 더 그 건설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러 공법은요, 약 80%에서 90%까지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게 또 커다란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듈러를 이제 다 쓰고 나면은 해체를 할 수 있대요. 그럼 해체를 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재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 건설이 이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했던 그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원룸 있죠? 이거를 또 다 해체를 해가지고 또 다른 현장에 이거를 갖다가 다른 장소에 다른 건설 현장에서 또 그대로 가져와서 또 그대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쌓아나가면 원룸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요새는 10층 이상의 건물도 모듈러 공법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 모듈러 공법으로서는 6층 이상까지는 짓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속속들이 개발되면서 이 과거에 그 당면했던 문제, 그러니까 고층으로 좀 지어가는데 필요한 뭐 내화, 방수 문제 등등의 건축 기준을 맞추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ANC 등등의 이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듈러 공법에서는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해요. 특히 광양제철소, 이 공장이 있는 광양에 있는 광양제철소 인근에 12층짜리의 규모의 이 기숙사를 모듈러 공법을 통해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그것을 완공하면은 국내 최고층의 모듈러 건축물이 된다고 해요. 그 총 12층짜리 그 기숙사는요, 총 200실 규모로 지어지는데 이 모듈러 제작과 현장 조립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쾌속으로 지어지는 거네요, 진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건설사 중에 하나죠.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조만간 상장한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현대 엔지니어링도 올해 3월에 이 용인 영덕 그 경기 행복주택의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 국내에 최초로 13층 규모의 아파트를 이 모듈러 공법으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층부는 아파트의 하층부는 이 기존의 콘크리트 공법으로 쓰고 상층부는 모듈러 공법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모듈러 공법은 이제 뭐 직원들의 숙소라던가 이제 뭐 10층 이상의 기숙사를 짓는 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1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공법에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친환경적인 바람이 지금 건설업계도 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러 공법은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하시죠?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닛 박스라고 해서 이 공장에서 제작한 박스형 구조 모듈을 쌓아서 건축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어떤 박스 형태로 이미 다 지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구조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쌓기만 하면은 건축이 다 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절감된다라는 그 효과가 크다고 해요. 자, 모듈러 공법의 두 번째 종류는 뭐가 있냐면 패널라이징이라는 공법이 있다고 해요. 이 패널라이징은 그 박스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은 문, 창이면 창틀이면 창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부품별로 그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바닥재나 벽체는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그러한 공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운송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커다란 박스 형태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품,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다 이렇게 부품의 형식으로 뭐 문, 뭐 창, 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부품별로 이제 이렇게 운송이 가능하니까 운송이 용이하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조립 시간은 더 걸린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듈러 공법은요. 인필. 약간 제가 발음을 꼬았습니다. 인필 그 공법이 있는데요. 이 철골에 뼈대를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이제 박스 형태로 제작한 유닛들을 그 서랍처럼 이렇게 끼워 넣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이 모듈러 공법의 그 기술 개발과 투자도 이제 ESG 경영의 흐름과 함께 지금 최근에 탄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듈러 공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일반인들은 그냥 이것을 조립식이라고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딱 떠올린다는 거예요. 본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박스로 만든 가 건축물. 그렇게 이제 뭐 임시로 만든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건축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충북 청주시에서는 한 초등학교의 그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듈러 공법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겠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왜 조립식 건축물로 학교 건물을 짓느냐 해가지고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 모듈러 공법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국내 시장이 좀 굉장히 규모가 적은 탓에 이 규모의 경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콘크리트 공법보다는 비용이 좀 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서 건물을 시공을 하는 게 약 10% 정도 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에 이 모듈러 공법의 이 탄소 배출이 저감되는 것,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발생이 덜 되는 것 등등 이렇게 탄소 배출과 안전사고와 이 공사 시공 기간이 훨씬 감소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거를 확인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이 모듈러 공법이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 야, 그 정도로 지금 뭐 모듈러 공법은 이제 막 탄생된, 그러니까 이 공법은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지금 막 시작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 경영의 바람을 타고 이 건설업계에도 이 친환경적인 건설을 하자라는 그러한 그 흐름이 트렌드가 되면서 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고 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은 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이 특허 출원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좀 시공에 적용해서 이 아파트나 기숙사나 이러한 좀 큰 높은 고층 단위의 건물도 지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친환경 기술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